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학년 때 배우는 접선이 있고 이렇게 2학년 때 배우는 접선이 있거든요. 그럼 1학년 때 배운 접선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1학년 때 배운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밖에 안 다뤘어요. 2차와 직선의 관계, 2차식이랑 그리고 접선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학년 때 배운 접선의 방정식은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2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접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 좀 찾아줄래? 라고 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2차식을 만약에 fx라고 뒀다면 우리가 만약에 기울기를 알든 지나는 점을 알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줬을 거야.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에서 결국 접한다라는 건 교점이 한 개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저 두 식을 어떻게 했어요? 같다고 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쪽으로 넘겨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수학에서 교점이 하나다라는 건데 이걸 반대쪽으로 넘기는 순간 는 0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로 바뀌죠? x축과 한 점에서 닿는다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얘도 결국 2차식일 거잖아요. 요 2차식이 X축과 닿는 게 한 점밖에 없다. 그럼 갑자기 이 그림에서 어떤 그림으로 바뀝니까? 바로 요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한 점에서 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은 0을 써가지고 뭐 m값을 하면 n을 구할 수 있고 n값을 하면 m을 구할 수 있다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y는 mx 플러스 n을 완벽하게 찾는 게 1학년 과정이었어요. 그럼 2학년 과정에서는 도대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떤 걸 배우냐라고 하면 단순합니다. 바로 뭐냐면 2차식이 아니라 이제 차수가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3차식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3차식 이상과 바로 접선을 찾아달라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학년 때 배우는 접선이다. 근데 그러면 왜 1학년 때 배우는 접선과 2학년 때 배우는 접선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 2학년 미적분으로 빠졌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판별식 때문에 그래요. 이 판별식은 실질적으로 2차식에만 존재하는 놈이다 보니까 3차식에서 만약에 접선을 그린다. 그럼 3차 그래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개형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y는 mx 플러스 n까지 찾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fx와 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한쪽으로 넘기더라도 우린 실질적으로 3차식은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3차식이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판별식을 못 이용하는 대신에 2학년 미적분에서는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그래프가 있고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 찾아줘 라고 하면 기하학적 의미로는 뭐라 그랬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 그랬어. 근데 쟤는 접선이 아니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하지만 이 B값을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면 A에 가까워지면 즉 이 B가 점점 A에 가까워져서 정말 가까워졌을 때 A랑 거의 흡사할 때 B가 A에 정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멀리서 보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랑 똑같네. 바로 우리가 F'A라고 했고 이 F'A가 앞에서는 그냥 미분계수라고 불렸다면 지금부터는 뭐라고 불린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1학년에서는 무조건 뭘 줘야 되냐면 기울기 또는 지나는 점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줬어야 돼. 안 주면 우리 못 구해. 우리는 기울기도 모르고 지나는 점도 모르면 아무리 판별식을 써도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접선을 못 구해. 하지만 2학년부터는 둘 다 안 줘도 돼. 왜 둘 다 안 줘도 되냐? 실질적으로 이 기울기라는 놈은 누굴 통해서? 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으니까 굳이 문제에서 기울기가 몇이다 이렇게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 자, 그럼 이 미분이 도대체 접선의 기울기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냐? 자, 이런 fx가 있었어. 자, 근데 내가 특정, 야,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좀 세워줄래? 라고 했어.
그럼 일단은 이 점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점을 또 줄 수는 없어요. 호락호락하진 않으니까 2학년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얘를 t라고 놔야겠죠. 그럼 얘 자체는 t를 넣었을 때 나오니까 ft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가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y는 기울기 모르지 않냐. 그리고 몇 컴마 몇 지난다? t, ft를 지나지 않냐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요 m값마저도 t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야. 그럼 n값은 결국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계수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아 선생님 저는 이제 얘를 미분해서 얘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m값이 바로 뭘 뜻한다? f't를 의미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만약에 기울기를 모르더라도 위의 점을 안다면 f't가 결국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난 점은 t, ft를 지날 거니까 이렇게 세운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찬찬히 가볼게요. 오늘은 유형이 별로 없어요. 오늘 학원책 유형이 9개인가 밖에 없어서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좀 개념 설명을 빡세게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한 30분이면 풀지 않을까 생각하고 1시간 동안은 우리 저번에 연습을 못했잖아요. 저번에 미분계수 연습 못했고 평균 변화도 연습 못했고 오늘 접선의 방정식도 연습 못했으니까 1시간 동안은 조금 복습하는 차원 좀 가볼게요. 자, 한번 프린트 한번 읽어볼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1번 정점이라는 게 뭐죠? 정지되어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학년 때는 정점하고 동점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정지된 점. 그리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이제 특히 속도 가면 동점 P가라고 나올 거야. 그럼 동점이 뭐야? 동쪽으로 가는 거야?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동점이라고 하고 정지된 점을 정점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1번 만약에 정점의 방정식 기울기가 m값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는 1학년 때 배운 거다. 1학년 때는 y는 m 괄호 열고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지금 1학년 교육과정부터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의 성질. 굳이 이제 배우자면 우리 수학에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뭘 써먹었어? 기울기끼리 서로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도 좀 멋있게 배워야 되잖아. 우리가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한글로 수직인 직선이라고 안 배우고 뭐라고 배우냐면 법선이라고 배워. 법선. 이 법선이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수직인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부터 멋있게 좀 법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맨 위에 명칭이 뭐라고 써 있어? 곡선 위의 점의 접선과 법선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법선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뭔데요? 하면 하지 말고 걔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보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 만약에 그 둘이 y는 x의 대칭이다 그럼 둘이 곱했더니 기울기가 1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3번 역함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인데 자, 1번 같이 읽어볼게. 미분계수의 그래프 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를 뜻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fx 위의 점 a, f에서의 접선은 y는 f't x-t 더하기 ft라고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곡선 위의 점에서의 법선이잖아요. 요거 찾아달라는 건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얘들아, 요 법선도 결국엔 약속이 있거든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너가 만약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면 너 이 법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않냐? 그치? 왜? 얘 기울기가 m값이 나오면 이 법선은 무조건 y는 마이너스 m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겨. 기울기만 안다고 직선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지나는 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웃긴단 말이야. 무조건 접선과 법선은 공통된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위의 점일 거야. 따라서 얘도 결국 t, ft를 지난다라고 하면 똑같이 x-t 더하기 ft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법선과 원래 접선은 기울기의 차이밖에 없겠다. 지나는 점은 동일하게, 정점은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접선과의 교점인데요. 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요 접선과의 교점을 이해한 친구들은 앞으로 아마 미적분 2 할 때도 엄청나게 이득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접점을 할 때 함수식 만들기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떤 fx가 있어요. 어떤 fx가 있는데 그게 누구랑? x는 a에서 x축에서 접한대. 얘가요. x는 a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나왔어. 제가 공통수학원에서도 진짜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지만 수학 2,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 미적분 1, 미적분 2 잘하고 싶으면 제발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다. 자, 말을 그래프화 시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한대. 그럼 최소한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축 어딘지 모르겠지만 x는 a에서 x축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들아, 얘도 엄밀히 따지면 접선이에요. x축이. 왜? 이 차고선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단지 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라고 나올 뿐입니다. 그럼 우리 수학에서 실질적으로 이 fx와 y는 0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둬요? fx는 0이라고 뒀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a를 같이 지나니까 얘 근 자체가 반대쪽으로 넘겨도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얘는 원래 교점 문제였는데 착시가 일어나죠. 뭐냐? 이 0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fx 빼기 0은 0이니까 갑자기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고 결국 fx가 0하고 만나는 점이 a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fx는 x-a의 제곱처럼 생겼을 거다. 물론 최고차항계수를 모르니까 k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x축에 접하면 이렇게 x-a의 전체 제곱 곱하기 gx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gx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얘가 지금 2차라는 보장이 없어요. 얘가 만약에 2차면 여기서 끝나면 되지만 어떤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 A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얘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여기는 또 다른 식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 말 뜻은 뭐냐? 어쨌든 fx가 x축에서 만약에 접한다.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한 이렇게 생긴 인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2번 봐볼게요. 2번은 fx가 gx랑 어디서? x는 a에서 서로 접한대. 그럼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말하지? 다시 말하면 결국 교점이 a라는 소리니까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 fx랑 gx랑 같다고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쪽으로 넘기면 fx-gx는 0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선생님 그럼 여기서 결국 만나는 거니까 얘 자체는 결국 x에서 교점을 갖겠네요. x-a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똑같이 fx 빼기 gx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접하잖아요. 접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여기서 공통접선이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거지만 공통접선을 가질 거니까 A를 2개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왜 A를 하나 가지면 안 돼요? 라는 걸 제일 많이 말하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요 점에서 성질이 성립하는 게 2개가 나와야 돼요. F에다가 A를 넣은 것도 같아야 되고 G에다가 A를 넣은 것도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건 당연하죠.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F'A도 같아야 돼요. 누구랑? G'A도.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아마 나중에 뭐 저랑 여기서 마포관에서 마주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FA랑 GA랑 같대요. 왜?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지금 접선의 방향도 없었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F'A랑 G'A랑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꿔볼게. 어떻게 했냐면 다 반대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FA랑 GA랑 빼서 0 나오고 F'A랑 G'A를 빼서 0 나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걸 보고 바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저한테 엄청 고마우실 텐데 뭐냐면 자기 자신에다 A 넣은 것과 자기 자신의 미분에다 A 넣은 게 서로 0 나오잖아요. 이건 꼭 빼기가 아니어도 돼요. 또 다른 예시로는 그냥 이런 것들 있죠. HA도 0이고 H'A도 0 나와요. 그럼 이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냐?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A를 갖고 있으니까 X-A는 최소한 하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미분했는데 같은 거 넣었는데 0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X-A 저번에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죠. 요거 한번 미분해 보실래요? 요거 미분하면 이 앞으로 떨어지고 X-A에다가 안에 거 속미분하면 어차피 1이에요. 그럼 여기다 A 넣어도 어때요? 똑같이 0 나와요. 자, 이걸 fx라고 하면 얘 f'x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A 넣어도 0이고 여기 A 넣어도 0 나와요. 아, 그 말 뜻은 뭐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미분한 거에 같은 거 넣었더니 0 된다는 건 적어도 최소한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3개 갖고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2개 이상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여기 엄청나게 힘을 발휘할 텐데 미분하면 3의 x-a의 제곱 곱하기 1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a 넣은 것도 0이고 여기다 a 넣은 것도 0이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 하나 가지면 왜 문제가 생겨요?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를 하나 갖고 있으면 미분하면 1 나오거든요. 여기다 a 넣었을 때 0이지만 여기다 a 넣었을 때는 0이지만 미분한 건 항상 1이니까 실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fa와 f'a가.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3차, 4차 그래프 추정할 때 이제 그래프만 미친 듯이 방정식 풀고 할 텐데 그때 엄청난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3번 보시면 얘는 3번은 사실은 얘랑 똑같죠. 단지 이 gx가 1차식으로 나온 것 뿐이니까 똑같이 반대쪽으로 넘겨서 fx-gx가 0이다 하면은 최소한 x-a를 2개 갖는다. 어떻게 보면 2번하고 3번은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 4차 함수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텐데 지금은 그치, 공통수학원 하기 바쁘지 예서야? 그치? 지금 담배치가 뭐 지금 코앞인데 지금 이래서 선행도 시험을 봐야 돼. 항상 전반적인 걸 평가해서 난 반편성을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내가 부원장 되면 그렇게 할게. 자, 3번 한번 봐볼게.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맛을 찾아달래요. 이게 4차는 신기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잘 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2차라고 하잖아요. 2차는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겠죠? 위의 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2차식도요. 근데 또 한 개 이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2개 이상. 언제냐면 만약에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3개는 나올 수 있냐? 아예 없어요. 2차는 최대 맥스가 접선의 방정식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3차는 어떻게 되냐? 3차도 결론적으로 위의 점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위의 점 자체가 한 개밖에 없다고 의미하니까. 근데 또 3차는 2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똑같아요. 접선이 기울기를 할 때 이렇게 2개가 될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3개가 될 때가 있냐? 아, 또 3개는 또 없어요. 3개는 또 없으니까 얘도 맥스가 2개예요. 그러면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최대 맥스 2개냐? 라고 해도 되냐? 근데 아닙니다. 또 그래프가 또 이상한 것들은 또 3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상 내신형 문제에서는 최대 맥스 2개까지밖에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신기한 게 좀 이따 배울 텐데 3차는 사실 3차 이상부터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변곡점 때문에 접선에 하나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배우고요. 아무튼 자, 그럼 4차는 어떻게 생겼냐? 4차도 당연히 위의 점이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또 다른 4차는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2개가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접할 때 동시에. 아, 가끔가다 요거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접선이라는 건 그래프를 관통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접선은 접하는 점만 하나 이상 있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여기는 관통하더라도 얘는 접선이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관통한다고 해서 접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접점이라는 게 발생한 상황에서 직선을 그릴 수 있으면 다 접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처럼 만약에 4차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닿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해봐. 너네 이미 배웠어. fx가 이렇게 있고요. 요걸 gx라고 해볼게요. 접선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fx랑 gx랑 지금 만난다라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반대쪽으로 넘겼어. 요렇게 는 0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4차에서 1차를 빼봤자 얘 전체는 4차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었죠. 우리 4차면 근을 몇 개 가져야 돼요? 기본값은 4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점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fx 빼기 gx는 4차는 4차인데 이렇게 교점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건 무조건 그 교점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더라. 그래서 최소한 얘는 x-a의 제곱, x-b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 접선하다 말고 왜 그래프 개형을 설명합니까?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얘를 미분한 다음에 기울기를 찾을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근데 애초부터 식을 세우질 못하면 접선의 방정식의 접선, 기울기도 찾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3번 보시면 fx와 mx 플러스 n이라는 접선이 있는데 그 두 접선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더라. 근데 그 접선이 바로 알파와 베타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밑에 써 있죠.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게 바로 두 식을 같다고 뒀을 때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긴 거죠. 한쪽으로 넘긴 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접선은 그러면 총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1번. 만약에 위의 점을 줬을 때. 2번.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3번. 기울기도 모르고 위의 점도 아니야. 밖의 점을 줬을 때. 근데 이거 사실 이 개념을 1학년 때 안 배웠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상 얘가 제일 쉽고요. 기울기를 알 때가 2개. 밖의 점일 때가 기울기가 난이도가 3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학교 시험은 얘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위의 점을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아니, 너무 단순하지 않냐?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반응식 찾아달래. 그러면 요 점을 문제에서 알려줬대. 예를 들면 t,ft라고.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하겠죠. 그럼 얘가 결국 뭐를 뜻합니까? f't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식 쓴 그대로 나와요, 답이. 어떻게? y는 기울기가 f't고 t, 뭐를 지난다? ft를 지날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기울기를 알 때는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fx 이렇게 있어.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반응식 좀 찾아줘.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그냥 기울기가 m이라는 거밖에 안 알려줘. 즉, 요 f't가 m값이라는 거밖에 안 알려줘. 그러면 우리는 역발상을 해보자고, 얘들아. 역발상.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이걸 알려줬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걸 알려줬다라는 건 거꾸로 너 이거 어떻게 구해? 나 이거 미분해서 이 점 대입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역발상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서 준 기울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한번 t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그게 문제에서 준 기울기를 알 거니까 결국 누구를 구할 수 있어? t를 구할 수 있다. 그럼 t를 구한다라는 건 뭘 알 수 있는 거지? 위의 점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갑자기 문제가 2번에서 1번으로 바뀌어. 왜? 결국 문제에서 기울기를 줬지만 지나는 점을 몰랐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fx를 미분해서 t를 넣었더니 그 기울기 값이 나오는 t 값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잘 봐. 얘랑 지금 차이점을 느껴야 돼요. 1번은 얘를 알려줘. 내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할게. 이걸 알려줘. 그리고 이걸 안 알려줘. 그래서 우리는 미분해서 얘를 넣어서 얘를 구한다야. 그래서 안 알려준 걸 구해서 답을 찾는다고. 2번 기울기를 알 때는 얘를 알려줘. 얘를 안 알려줘. t, ft를 안 알려줘. 근데 우리는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한다. 어떻게 보면 얘랑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하게 대칭이지. 알려줄게 구해봐. 알려줄게 구해봐야. 근데 서로 반대되는 걸 지금 알려주고 구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밖의 점은 뭐냐? 밖의 점은 이제 fx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꽝, a, b 끝. 여기서 접선의 반응식 찾아달래. 그럼 이렇게 그림이 2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는 답이 1개가 일단 기본값이야.
기본값. 이 기울기를 알 때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근데 기본값은 거의 두 개더라고.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두 개일 때가 되게 많아. 자, 밖에점도, 물론 밖에점은 신기한 게 뭐냐면, 한 개인 경우는 되게 드물어. 거의 두 개 이상부터가 되게 많아. 근데 기본값은 두 개야, 또. 디폴트는 다 외워놔야 돼. 한 개, 두 개가 가장 기본값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울기를 알 때인데 내가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의심해 봐야 돼. 이거 선생님이 기본값이 두 개랬는데, 내가 혹시 계산 실수했나?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시작할게. 얘가 가장 어렵다 그랬지? 왜 어렵냐면, 애들이 계산 실수를 오지게 많이 해. 자, 갈게. 얘처럼, 전혀 fx랑 관련 없는 a, b를 줬을 땐 접선의 반식 어떻게 찾니? 자, 얘는 지금 뭐도 몰라. 기울기도 몰라. 또 뭐도 몰라. 위의 점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 먼저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m값인 접선의 반식을 찾기 전에 내 마음대로 1번. 이거 세우면 안 돼. 이거 특히 이 접선의 반식을 먼저 세우는 친구도 있거든. 내 마음대로 먼저 위의 점을 하나 잡는 거야. 그냥 가상의 위의 점. t, ft라고. 그 다음은 1번처럼 풀어버리면 돼. 위의 점을 알려준 문제니까 미분해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 3번.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t, ft니까 이거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 그럼 선생님은 양아치인데요? 왜? 아니 이거 문제에서 밖에 점 줬는데 선생님 마음대로 위에 점 잡은 다음에 1번처럼 풀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치? 모르지? 이러면 큰일 나. 왜? 이거 다 틀려. 위에 점도 몰라. t, ft고 기울기도 f't야. 이건 모르는 문자 다 투성이거든. 근데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a, b를 지나야 되니까 이 4번에서 y 대신에는 b를 넣고 x 대신에는 바로 a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바로 a, b가 t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t 값을 결국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 t 값을 찾은 걸 다시 어디다 넣어요? 여기 4번에다 다시 넣거나 3번에다 넣거나 하면은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과정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좀 이따가 연습 문제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접점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 굉장히 중요한데 접점이 안 주어질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1번 미분계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반드시 접점이 있어야지만이 접선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접선을 안 알려줬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어? 문제에서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미지수 t를 이용해서 t, ft로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은 안 했지. 그래서 1번 밑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는 접점을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지. 접점을 t, ft로 잡는다. 여기 잡았어. t, ft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미분에서 f't가 문제에서 준 m값이다 해서 뭘 찾는다? t값을 찾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식에다 대입하면 접선의 반응식을 찾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변곡점은 그냥 넘어갈게요. 4페이지에 곡선 밖의 점에서의 그 접선의 반응식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얘도 똑같은 말이야. 접점을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접선의 반응식 못 세워. 그래서 1번 뭐라고 써놨냐면, 자, 제가 거짓말 했는지 보세요. 위의 점 t, ft를 잡는다. 2번. 접선의 반정식을 세운다. 그럼 접선의 반정식 세우기 위해서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미분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y는 f't, x-t 더하기 ft를 세운다. 그 다음 3번. a, b가 2번에서 여기서 세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한다.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 내가 거짓말 안 했지. 그럼 거기서 t 값이 구해지는데 그 t 값을 다시 넣으면 답이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과정만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과정만.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사실 되게 엄청나게 좀 심오한 내용들을 좀 적어 놓은 거고 선생님이 너무 이제 좀 심하게 세워 놓은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몇 번으로 넘어가면 되냐면 8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8쪽. 오늘은 빨리 문제 좀 많이 풀어야겠다. 자, 8쪽 한번 봐볼게.
공통접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공통접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공통된 접선을 뜻해요. 요 함수에서도 접선을 뜻하고 저 함수에서도 접선을 뜻하는 하나의 접선을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통접선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걸릴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걔네 둘이 아까 제가 약간 설명해 드렸는데 요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걸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공통점이라고 말해요. 공통된 점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그랬을 때 요 파란색 직선 있죠? 요거를 바로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왜? 얘한테도 얘는 접선을 의미하고 얘한테도 얘가 접선을 의미하니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딱 차이점이 보여요. 두 번째는 떨어져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꼭 이 차일 수는 없습니다. 저 f랑 g는 차수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된 접선이에요. 요것도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접선은 공통접선인데 접점이 달라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할 때 제일 빡치는 건 얘예요. 얘가 진짜 골치가 아파요. 애들도 많이 못 풀고요. 잘.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1번은 쉽고 2번은 어렵냐라고 하면 첫 번째, 위에 건 왜 쉽냐면요. 저 접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T라고 나올 거예요. 접점이.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보면 요 점은 T, FT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는 T, GT예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저 점은 얘한테도 존재하고 얘한테도 존재하니까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성질 뭐가 보입니까? 아, FT랑 GT랑 같아야겠네. 그래서 먼저 FT와 GT가 같아야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이 FX와 GX의 교점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교점을 뜻한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기울기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 나옵니까? F'T가 나와요. 하지만 얘 입장에서 얘 기울기는 뭐가 나와요? G'T가 나와요. 근데 접선은 하나니까 얘와 얘는 어때야 돼요? 또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성질 F'T와 G'T가 같다라는 거죠. 얘는 바로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나는 점과 기울기만 알아도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쉽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요 두 개만 알면 답이 바로 나와요. 좀 이따 바로 답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과정만 이해하세요. 제가 그래프를 자꾸 많이 그려주려는 이유가 아직도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두 번째, 왜 얘는 그럼 빡칩니까? 라고 하면 얘 문제가 뭐냐면 접점이 달라요.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얘는 알파 컴마 몇이에요? F 알파고요. 얘 입장에선 여기는 베타 컴마 G 베타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점이 다른데 접선은 하나야.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고 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G 프라임 베타거든요. 그러면 각자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접선의 방정식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왜? 얘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Y는 F 프라임 알파, 알파 컴마 F 알파를 지난다고 찾을 거고 얘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Y는 G 프라임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컴마 G 베타를 지난다고 할 건데 결국엔 얘네 둘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공통된 접선이라 그랬거든. 이건 각자 입장에서 찾은 접선이고 얘네들은 결국 같아야 되니까 선생님 얘네들을 같다고 두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두 번 구해야 돼. 두 번 구해서 얘네들이 같다 해서 애들이 왜 틀리냐면 이게 정말 더럽게 나와요. 이것도 정말 더럽게 나와요.
그럼 결국 이걸 싹 다 전개해서 기울기끼리 같다, y절편끼리 같다. 그럼 결국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오죠. 왜? 기울기끼리 같다, y절편끼리, 아니 뭐야, 지금 뭐야? y절편끼리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연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오지게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요. 과정만. 자,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게. F와 G가 접할 때래. 그럼 1번 경우인 거야. 1번.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점을 갖는다. 여기 있지?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그래서 풀이법 뭐라고 써놨어? 1번. 접점의 좌표를 알면 사용하고 모르면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잡는다. 오, 잡았지? 그래놓고 ft와 gt가 같다와 f't와 g't가 같다를 이용하여 우리가 t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접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옆에 2번 보시면 f와 g가 그냥 공통접선을 갖는데 접점은 없대. 1번.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점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점에서 만약에 공통접선을 그건데 그게 일치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그건 공통접선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걔는 풀이법이 뭐냐? 1번. 두 곡선의 접점을 미지수 두 개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는 A, FA, 하나는 B, GB로 둔 다음에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래서 구했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3번에서 2번에서 뭐라고 나왔어? 그 두 접선이 서로 일치하므로 무슨 법? 개수비교법을 해라 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제가 분명히 말한 게 그대로 글로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선생님 지금 거의 한 40% 건너뛰었어요. 너무 어차피 문제 갖다 또 연습하면 되니까. 자, 8번 원과 접선이 나와요. 참 이 원이 들어가는 순간 참 수학은 참 어려워져요. 원이라는 게 탄생하지 않았으면 수학은 지금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는 쉬워졌을 텐데. 자, 원과 접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또. 자, 1학년으로 한번 1학년이 아니지. 1학년 때 배웠구나.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배웠겠지. 첫 번째. 선생님,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에서의 접선의 반드시 찾아달래요. 요거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원은 답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평행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거 기억나나? 대답하면 얘는 그래도 공통수학 2를 좀 기억하고 있는 애고. A, B라고 둘게요. 얘. 혹시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볼게요. 우리 혹시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드시 공식 기억나요? 오, 맞아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응식은 얘를 엄밀히 따지면 x가 두 개고 y가 두 개니까 요 x와 요 y에 이 위의 점을 하나씩 넣어서 실질적으로 얘는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접선의 반응식을 찾았어요. 이건 위의 점을 알 때. 혹시 기울기를 알 때 혹시 공식 기억나요? 안 나? 기울기를 알 때. 이건 위의 점이잖아. 이건 위의 점. 기울기 알 때 기억나요? 오, 맞아. 그 식이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였지? 앞에 뭐 곱하지 않았어? 기억 안 나요? 뭐 m제곱 더하기 1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앞에 뭐를 곱하지 않아요? r 곱하고 m제곱 더하기 1. 요거는 어차피 1학년 과정이니까 이걸 까먹어도 돼. 그럼 이제 사실상 우리는 1학년이 아니잖아 이제. 지금 배울 때는 2학년 마인드로 해야 되잖아. 2학년 마인드에서는 이런 공식들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또 똑같아요. 여기선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얘가 y는이라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미분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나죠.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접선의 기울기 찾을 때 y는이라고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쇼킹하게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r제곱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r제곱 그 다음 얘를 미분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은 루트를 미분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미분해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 1번
원과 곡선 fx 위의 점 a, fa를 알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사실상 기울기는 못 구해요, 우리가. 기울기를 못 구하니까 먼저 뭘 하냐면 위의 점을 알 테니까 위의 점을 a, fa라고 뒀다면 y는 기울기 모르고 지나는 점을 찾아서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1차 세우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알아요. 얘만 몰라요. 근데 원에서는 얘를 사실상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다 이거야. 미분 사용 불가.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선이 갑자기 생각나야 돼요. 법선. 법선이 아까 뭐였냐면 요거죠. 원은 무조건 접선과 수직이라는 어떤 아주 심오한 성질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원의 중심을 안다면 얘는 0,0이죠. 바로 이 0,0과 요 a, fa의 바로 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a분의 fa라고 찾을 텐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무슨 선이야? 법선이에요. 법선. 법선이 아까 뭐라 그랬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선의 기울기를 알면 바로 얘와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바로 뭐? 마이너스 fa분의 a다를 이용해서 얘가 요 기울기임을 찾는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원에서는 절대 미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미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법선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밑에 뭐 그대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된다. 옆에 문제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쪽 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왜냐면 뒤에는 사실 너무 심오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프린트 모으세요. 전 말했어요. 나중에 저 못 드려요. 못 드리는 이유 알죠? 저기 없을 수도 있고. 자, 가볼게. 9번.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정리죠. 롤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너네들 한번 무시하자면 이거 틀린 친구들 별로 못 봤어. 너무 개념이 쉽고 내용도 너무 단순해. 자, 롤의 정리예요. 롤.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일단 무조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1번,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그래프가 일단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래프가 끊겨 있으면 롤의 정리를 만족할 수 없어요. 아셨죠?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가 만족해야 되지? 연속이어야 돼. 근데 무조건 연속이라 그래서 미분 가능했나 예서야? 언제 안 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래프가 끊기지 않으면서 뭔가 뾰족점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뾰족점이 하나라도 발생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점이 존재하면 사실상 얘는 롤의 정리를 따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가 끊겨 있지 않고 뾰족점도 없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런 그래프들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A를 넣었을 때랑 B 넣었을 때 위치가 똑같아야 돼. 요렇게. 무슨 뜻이냐? 같은 X값이 아니라 다른 X값에서 시작해도 끝점은 항상 똑같아야 돼. 만약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의 똑같은 그래프에서 A는 여기인데 B는 여기야. 그러면 그래프는 끊기지 않았고 뾰족점도 없어서 될 것 같지만 여기를 FA라고 하고 여기를 FB라고 두는 순간 이건 말이 안 돼. 왜? 위치가 다르거든.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다르면 롤의 정리를 만족을 못해. 그러면 도대체 롤이라는 게 뭐길래 위치가 달라도 안 되고 뾰족점도 안 되고 그래프가 끊겨서도 안 되냐? 롤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뜻이야. 한번 밑에 읽어볼게. 뭐라고 나왔냐면 화살표 써있지? F' 값이 0이 되는 구간이 A부터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야.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가 끊겨있지 않고 뾰족점도 없고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똑같아야지만이 롤의 정리를 뭐를 만족하냐? F'X가 0이 되는
요 x 값이 적어도 최소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만족한다라는 거야. 이게 롤의 정의야. 되게 단순하지.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 있어, 최소. 그걸 만족하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너 나한테 질문해야지, 너네. 선생님, 이거는 이해가 가요. 끊겨서도 안 되고. 뾰족점? 여기까지 오케이, 인정. 근데 왜 위치가 다르면 왜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위치 다르게 그렸잖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 미분에서 0 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우리 미분 계수가 세 글자로 뭐였어? 기울기였잖아. 근데 무슨 기울기였어?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는 건 결국 요런 그림이거든? 요런 그림? 여기가 미분에서 0 되는 값이거든? 이런 게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의인데, 선생님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최소 하나 같네요. 근데 선생님 웃기시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얘 위치 다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틀렸네요. 위치가 달라도 적어도 하나 같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게. 반례. 이 세 번째를 반례를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거야. 끝. A, B, FA, FB. 자, 물어볼게. A부터 B에서 연속인가요? 안 끊겨 있죠?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한가요? 뾰족점 있어요? 없어요. 그럼 1, 2번 만족하죠? 3번. FA와 FB가 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근데 롤의 정리 만족하나요? 봤더니 요 사이에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없어, 아예. 0개가 나온다고. 그럼 최소한 얘와 얘 사이에서 한 번쯤은 살짝 0 되는 구간이 생기려면,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 지금 그려줬잖아. 이렇게 잠깐 한 번 0이 되려면 최소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띄어야 돼? 한 번은 올라갔다 내려는 가야 돼. 얘처럼 주구장창 올라가거나 주구장창 내려올 수는 없어. 한 번은 올라갔으면 찍고 내려와야지. 한 번 내려갔으면 찍고 올라와야지.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항상 같다라는 게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마 지금 설명은 되게 장대한데 문제는 한 2초 만에 풀려요. 자, 옆에 평균값 정리 한번 가볼게요. 평균값 정리.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평균값 정리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외우게 시키냐면, 얘들아, 우리 평균 들어간 거 뭐 배웠지? 평균? 변화율 배웠지. 그 평균이야. 정리. 롤의 정리. 뭔가 합성어 같아. 이렇게 가르쳐. 사실 위험한 거거든. 아니거든. 근데 애들이 하도 못 외워가지고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과 롤의 정리의 뭔가 콜라보레이션 같지 않니? 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이 평균값 정리를 쓰려고 하면 일단 두 점 사이 기울기 필요해. 이거. 그럼 이거 평균값 정리야? 맞아. 평균 변화율 맞아. 그 평균과 롤의 정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는 거였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함수 구간 fx가 a부터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가 b-a분의 fb-fa와 같게 되는, 즉 얘가 f'x랑 같게 되는 x값을 찾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 요 x값을 찾자라는 거야. 자,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간다. 그래프 그릴게. 샤랄랄랄라. 여기가 A, 여긴 B, 여긴 FA, 여긴 FB. 우찬아, 롤의 정리 만족해? 그렇지. 만족한다고 했으면 개팰 뻔했어. 진짜 나 막대 갖고 와서 찔러버릴 거였어. 이거 가끔 롤의 정리 만족한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왠지 알아? 미분에서 0 되는 값 있어요. 애들이 결론만 외워, 항상. 너네 알잖아. 너네들의 특징. 앞에 과정 따윈 개무시하고 결론만 외운다는 거. 롤의 정리하면 연속 이거 미분 가능하고 위치가 가는 건 다 싹 다 있고, 선생님이 그랬어. 미분에서 0 되는 값 하나 있다고. 그게 롤의 정리라고 했어. 그래놓고 여기 딱
두 개 답 딱 체크해놓고 넘어온 애들 되게 많아. 시험장에. 없다는데. 얘 로레 정리 만족 안 하죠. 왜? 아, 미분 가능 연속 오케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아예 로레 정리 자체를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합니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평균값 정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뾰족점 없어야 되고요. 그래프 끊겨서도 안 돼요. 두 번째, 얘랑 직선을 이으세요. 뾰로로로로로.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평균 변화율 공식도 맞아, 얘야. 근데 이게 웃기지 않니? 얘는 두 점 사이 기울기고 얘는 몇 점에서의 기울기지? 한 점에서의 기울기야. 미분계수니까. 근데 둘이 같대. 아, 선생님 그 말 뜻은 뭐냐면 예서야, 이 주황색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몇 개 그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몇 개 그을 수 있지? 두 개지. 어디? 또 여기 하나. 좀 찐따 같네. 그 다음에 또 둘.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개가 되는 요 네모 세모 찾는 게 평균값 정리. 따라서 두 점 사이 기울기 찾고 그 함수 미분한 다음에 그 둘이 뭐 하자? 같다고 두면 요 네모 세모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꼭 두 개만 존재하나요? 아, 이거 미친 거지. 이런 함수가 있었어. A, B.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얘랑 똑같은 거 몇 개 그을 수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요. 네, 7개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로레 정리는 이 X값을 찾는 게 대부분 물어봐요. 요 값을 물어봐요, 항상. 진짜 구하라 그래. X는 몇? 끝. 근데 꼭 평균값 정리는 아까 말했지만 요 네모 세모 찾는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 한 10문제 중 한 2문제? 10문제 중 2문제는 이 네모 세모를 찾지만 10문제 중 8문제는 뭘 찾는지 알아? 몇 개야?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래프 하나 던져주고 다음 중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것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요. 그냥 똑같은 그림 줘요. 똑같은 그림 주고 막 엄청난 뭐 난리 난 그래프 줘요. 그러니까 A가 여기야. 그리고 여기랑 나란하게 가는 게 여기가 B야. 다음 fx의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x값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 뾰족점 없고요. 연속이고요. A와 B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요. 라고 말하면 되고. 선생님, 만약에 이제 C를 하나 갑자기 던져줘, C. A부터 C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지. 그럼 A랑 C를 딱 이어. 그 다음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거 몇 개 그을 수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요. 답을 7개라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로레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개수를 구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밑에 뭐 그래프가 돼 있죠. 여기 그래프 설명 보면 요 그래프에서 평평 될 때가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는 어때요? 긴 두 점 사이 기울기 찾은 다음에 걔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몇 개 찾을 수 있는지를 찾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 뒤에 나중에 평균값 정리 변형 이거 그때 당시에 작년 숙문고 2학년 최상위반 애들한테 알려줬을 때 하필 학교 시험에 나와서 1초 만에 풀고 넘어갔던 문제였거든요. 이거 되게 편법인데 이거 위험하거든. 근데 나중에 그 2학년 선생님이 알려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답 2분의 1 체크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어.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